눈이 내리는 울란바토르 교회의 작은 게르에서 나란치맥은 딸 투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2살배기 투야는 방 안을 뛰어다니며 천진난만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바깥의 혹독한 추위와 가난의 그림자를 잠시나마 잊게 했다. 나란치맥의 남편 바트바야르는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나간 지 며칠째였다. 몽골의 경제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고 가축을 치던 그들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다. 엄마, 배고파요. 투야가 작은 두 손을 맞잡으며 말했다. 금방 맛있는 우유 끓여줄게. 조금만 기다려. 나란치맥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게르 중앙에는 작은 화로가 있었고 그 위에 커다란 냄비에 우유가 서서히 끓고 있었다. 몽골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유를 끓이면 위에 형성되는 크림층인 오름이 아이들의 간식으로 최고였다. 투야는 그 오름을 좋아했다. 나란치맥은 장작을 더 넣어 불을 지피며 한편으로는 오래된 서랍에서 그릇을 꺼내고 있었다. 바깥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이웃집 할머니가 방문한 모양이었다. 나란치맥은 서둘러 문 쪽으로 향했다. 투야야, 냄비 근처에 가지 마. 뜨거워. 짧은 경고를 남기고 나란치맥은 문을 열었다. 예상대로 이웃집 추멘바타르 할머니가 손에 작은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어쩐 일이세요? 나란치맥이 할머니를 맞이했다. 바트바야르에게서 소식이 왔어.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더구나. 이건 내가 만든 보르치야. 너와 투야를 위해 가져왔단다. 나란치맥은 반가운 소식에 할머니를 안으로 초대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투야는 게르 안에서 자기만의 놀이에 빠져 있었다. 작은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문득 끓고 있는 우유에서 나오는 달콤한 향기에 이끌렸다. 시간은 단 몇 초였다. 나란치맥과 추멘바타르 할머니가 바트바야르의 소식을 나누는 사이 호기심 많은 투야의 눈은 냄비에 형성되기 시작한 하얀 오름층에 고정되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화로 쪽으로 다가갔다. 작은 손으로 냄비 가장자리를 잡으려 했지만 균형을 잃고 말았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으아아! 투야의 비명이 게르 안을 가득 채웠다. 나란치맥은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돌아섰다. 그녀의 딸이 끓는 우유 냄비에 빠진 것이다. 순식간에 달려간 나란치맥은 투야를 냄비에서 꺼냈지만 이미 뜨거운 우유가 아이의 얼굴과 가슴, 양팔을 덮었다. 오, 하늘이시여. 추멘바타르 할머니가 공포에 질려 외쳤다. 투야의 피부는 붉게 변하고 이미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란치맥은 패닉 상태에 빠졌지만 본능적으로 행동했다. 그녀는 재빨리 찬물을 집어 투야의 화상 부위에 부었다. 아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울부짖었다. 빨리 병원에 가야 해. 나란치맥이 소리쳤다. 추멘바타르 할머니는 이미 밖으로 뛰어나가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다행히 근처에 사는 달라이 씨가 오래된 트럭을 가지고 있었다. 소식을 들은 그는 즉시 트럭을 몰고 나란치맥의 게르로 달려왔다.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나란치맥은 투야를 담요로 감싸 안고 트럭에 올랐다. 아이의 고통에 찬 울음소리가 울란바토르로 향하는 길 내내 계속되었다. 나란치맥은 눈물을 흘리며 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자신의 마음도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다. 견뎌, 내 아가. 곧 병원에 도착할 거야. 의사 선생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하지만 울란바토르까지의 길은 멀고 험했다. 투야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화상을 입은 피부는 점점 더 붓고 물집이 커졌다. 나란치맥은 딸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무력감과 절망이 그녀를 덮쳤다. 더 빨리 가주세요. 달라이 씨, 제발요. 나란치맥이 앞좌석의 달라이를 향해 간절히 부탁했다. 최대한 빨리 가고 있어요. 곧 도착합니다. 달라이는 비포장도로를 최대한 빠르게 달렸다. 마침내 그들은 울란바토르의 국립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의료진은 즉시 투야를 진료실로 데려갔다. 의사는 심각한 3도 열탕 화상이라고 진단했다. 투야의 얼굴, 가슴, 양팔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아이가 살 수 있을까요? 나란치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행히 빨리 데려오셨네요. 하지만 치료 과정이 길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사의 얼굴은 심각했다. 나란치맥은 응급실 밖에서 기도했다. 그녀는 남편 바트바야르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는 일을 중단하고 즉시 병원으로 달려왔다. 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아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나란치맥은 자책했다. 자책하지 마. 사고였어. 우리는 이제 투야가 회복되도록 모든 것을 다 할 거야. 바트바야르가 아내를 위로했다. 첫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투야는 위기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그것은 긴 치료 과정의 시작에 불과했다. 의사들은
피부 이식 수술이 여러 차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몽골의 의료 시스템은 이런 복잡한 화상 치료에 한계가 있었고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더욱 그랬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바트바야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의사는 금액을 말했고 그 숫자를 들은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의 전 재산을 다 팔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습니다.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바트바야르는 의사에게 간청했다. 다행히 몽골 국립병원은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일부 비용을 면제해 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부담은 컸다. 바트바야르는 더 많은 일을 찾아 나섰고 나란치맥은 병원에서 딸을 간호하며 밤을 새웠다. 투야는 첫 번째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화상으로 인한 피부 손상이 너무 심각했고 그녀의 작은 몸은 계속되는 고통에 지쳐갔다. 피부가 오그라들고 흉터가 생기기 시작했다. 나란치맥은 딸이 밤마다 통증으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더 좋은 병원은 없을까요? 그녀는 의사에게 물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해외 전문 화상치료 센터가 투야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런 치료는 그들의 경제적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꿈 같은 이야기였다. 그러나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한다. 투야의 사연이 몽골 중소기업청을 통해 한국까지 전해진 것은 바로 그런 기적의 시작이었다. 울란바토르의 한 공무원이 투야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평소 교류하던 한국의 지방의회에 이 이야기를 전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마침내 한국의 유명한 화상 전문 병원에 도달했다.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투야를 무료로 치료해주겠다고 합니다. 어느 날 병원 관계자가 나란치맥과 바트바야르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부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기적이었다. 정말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바트바야르는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한국의 화상재단에서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화상 환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투야의 사례가 선정되었고 모든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여권과 비자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투야와 나란치맥은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바트바야르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몽골에 남아야 했다. 공항에는 병원 관계자와 통역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투야는 여전히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보였다. 환영합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투야를 도울 겁니다. 병원 관계자가 따뜻하게 말했다. 나란치맥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긴 여정 끝에 그들은 마침내 희망을 찾은 것 같았다. 투야를 아는 채 나란치맥은 서울로 향하는 차에 올랐다. 낯선 나라, 낯선 도시에서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투야가 입원한 서울의 화상 전문 병원은 최신 의료 장비와 세계적인 의료진을 갖추고 있었다. 김 교수라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투야의 주치의로 배정되었다. 그는 투야의 상태를 꼼꼼히 검사한 후 치료 계획을 설명했다. 여러 단계의 수술이 필요합니다. 먼저 화상으로 손상된 피부 조직을 제거하고 새로운 피부를 이식하는 수술을 진행할 겁니다. 이후 재활치료와 함께 특수 압박옷을 사용해 흉터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나란치맥은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의사의 설명을 들었다. 몽골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최신 치료법이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투야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야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회복력이 좋습니다. 화상 흉터는 완전히 없애기 어렵지만 기능적으로는 상당한 개선이 가능할 겁니다. 첫 번째 수술날, 나란치맥은 수술실 앞에서 몇 시간을 기도하며 보냈다. 그녀는 멀리 몽골에 있는 바트바야르와 전화로 대화하며 서로를 위로했다. 마침내 김 교수가 수술실에서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투야는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나란치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첫걸음은 성공적이었다. 그녀는 회복실에서 마취해서 깨어나는 딸을 지켜보았다. 투야의 얼굴과 팔은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그녀가 엄마를 알아보고 미소 지을 때 나란치맥은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아프니? 내 사랑? 나란치맥이 몽골어로 물었다. 조금요, 엄마. 하지만 괜찮아요. 투야의 작은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렇게 투야의 한국에서의 치료가 시작되었다. 수술 후 재활치료는 쉽지 않았다. 매일 물리치료사와 함께 화상으로 굳어진 관절을 움직이는 연습을 했고 피부과 의사들은 정기적으로 이식된 피부의 상태를 확인했다. 처음에는 투야가 통증으로 치료를 거부하기도 했지만 의료진과 나란치맥의 끊임없는 격려로 조금씩 나아졌다. 병원에는 다른 나라에서 온 화상 환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같은 고통과 희망을 공유했다. 투야는 특히 베트남에서 온 5살 소녀 리와 친구가 되었다. 두 아이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몸짓과 웃음으로 소통했다. 때로는 함께 병원 놀이방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투야의 상태는 놀랍게 개선되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특수 압박옷을 착용하기 시작했다. 화상재단에서 선물한 맞춤형 압박옷은 투야의 피부가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도왔다. 나란 치맥은 딸의 회복을 지켜보며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한국의 봄이 찾아왔을 때 투야는 이미 많이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웃을 때마다 얼굴의 흉터도 덜 눈에 띄었다. 병원 직원들은 그녀를 용감한 몽골 공주라고 불렀고 투야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엄마, 나 이제 아프지 않아요. 어느 날 투야가 나란 치맥에게 말했다. 나란 치맥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다. 그녀는 투야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몽골의 전통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것은 별과 하늘, 그리고 희망에 관한 노래였다. 그날 밤, 나란 치맥은 병원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가리키며 투야에게 말했다. 저 별이 보이니? 그건 너의 별이야.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에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해주는 별이지. 투야는 엄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눈에도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은 희망의 빛이었고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었다. 투야의 두 번째 수술이 있던 날 서울에는 벚꽃이 만개했다. 병원 창문으로 보이는 벚꽃나무들은 분홍빛 구름처럼 흩날렸고 그 아름다움에 투야의 눈이 반짝였다. 나란 치맥은 딸의 눈에서 오랜만에 보는 동심을 발견하고 미소 지었다. 꽃이 눈처럼 내려와요. 엄마. 투야가 작은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건 벚꽃이라고 해. 한국에서는 봄이 되면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난대. 나란 치맥이 설명해 주었다. 김 교수는 이날 투야의 얼굴과 목 부위에 집중적으로 피부 이식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첫 번째 수술에서는 팔과 가슴 부위를 주로 다루었는데 다행히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의료진들도 투야의 빠른 회복에 놀라워했다. 투야가 정말 용감하게 잘 견디고 있어요. 수술 전 면담에서 김 교수가 말했다. 오늘 수술도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투야는 엄마에게 작은 약속을 했다. 엄마, 나 울지 않을게요. 용감한 몽골 공주니까. 나란 치맥은 눈물을 참으며 딸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녀는 투야의 이마에 키스하고 수술실 문이 닫힐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다. 멀리 몽골에서도 바트바야르가 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 믿었다. 수술은 예상보다 길게 진행되었다. 5시간 후 김 교수가 마침내 수술실에서 나왔다.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투야의 얼굴 회복이 기대 이상이에요. 특히 눈 주변과 입 주변의 화상이 심했는데 그 부분에 새로운 피부를 성공적으로 이식했습니다. 나란 치맥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고 그 단어를 반복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회복실에서 마취에서 깨어난 투야는 예상대로 통증을 호소했다. 하지만 그녀는 약속을 지켰다. 울지 않았다. 대신 작은 입술을 꼭 다물고 견뎌냈다. 간호사들은 그런 투야에게 감동받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작은 인형과 한국 전통 한복을 입은 종이 인형 세트였다. 투야는 그 선물에 기뻐하며 드디어 미소 지었다. 투야가 정말 대단해요. 간호사 중 한 명이 나란 치맥에게 말했다. 저희가 본 아이들 중에서 가장 용감한 아이 중 하나예요. 나란 치맥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는 딸이 겪는 고통을 대신할 수 없었지만 딸의 용기가 자랑스러웠다. 밤이 늦도록 투야의 침대 옆에 앉아 몽골의 전통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영웅적인 소녀가 나오는 이야기들,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이야기들이었다. 수술 후 며칠이 지나고 투야는 재활치료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했다. 웃고, 찡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는 등의 동작이었다. 이식된 피부가 자연스럽게 얼굴 표정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아파요. 투야가 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입을 크게 벌리다가 멈추며 말했다. 알아, 투야. 하지만 이 운동이 내 얼굴이 더 예뻐지게 도와줄 거야. 치료사가 격려했다. 한 번만 더 해볼까? 투야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시도했다. 그녀의 의지력은 모든 의료진을 감동시켰다. 김 교수도 종종 치료실에 들러 투야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투야는 내가 본 환자 중 가장 강한 의지를 가진 아이 중 하나야.
그가 나란 치맥에게 말했다. 그 의지가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병원에서의 일상이 계속되면서 투야는 서서히 한국 문화에 적응해갔다. 병원 급식으로 나오는 김치와 비빔밥을 먹는 법을 배웠고 간단한 한국말도 익혔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인사말을 사용할 줄 알게 되었다. 병원 스태프들은 투야가 한국말을 사용할 때마다 박수를 쳐주었고 그것이 투야에게는 큰 자신감을 주었다. 나란 치맥 역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한국어 교실에 참여했고 매일 조금씩 실력이 늘어갔다. 그녀는 의료진과 직접 소통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친절에 제대로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다. 투야 오늘 열은 어때요? 라고 간호사가 물었을 때 나란 치맥은 자랑스럽게 열 없어요. 많이 좋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투야는 드디어 특수 압박옷을 받게 되었다. 화상재단에서 기증한 맞춤형 압박옷은 투야의 몸에 완벽하게 맞도록 제작되었다. 얼굴용 마스크부터 팔과 가슴을 덮는 상의까지 모든 화상 부위를 적절히 압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걸 24시간 착용해야 해요. 샤워할 때만 잠시 벗을 수 있어요. 재활치료사가 설명했다.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피부가 더 예쁘게 회복되도록 도와줄 거예요. 투야는 처음 압박옷을 입었을 때 당황했다. 꽉 조이는 느낌이 익숙하지 않았고 특히 얼굴 마스크는 답답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적응했다. 의료진이 설명한 대로 압박옷이 흉터 형성을 최소화하고 피부가 매끄럽게 회복되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내가 슈퍼히어로 같아요. 엄마. 투야가 전신 압박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말했다. 나란 치맥은 웃으며 딸을 안아주었다. 그래, 너는 진짜 슈퍼히어로야. 수술과 치료가 계속되는 동안 나란 치맥은 종종 병원 옥상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서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명상하곤 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이 도시에도 정이 들기 시작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도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어느 날 옥상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김 교수가 다가왔다. 여기서 자주 보이시네요. 그가 말했다. 나란 치맥은 약간 놀라 고개를 돌렸다. 네, 여기 경치 좋아요. 마음이 편해져요. 투야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 좀 나눌까요? 김 교수가 옆에 앉으며 제안했다. 그는 투야의 진행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놀랍게도 투야의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특히 얼굴 부위의 회복이 뛰어났다. 흉터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기능적으로는 거의 정상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투야는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저희 병원에서 본 화상 환자 중 가장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어요. 김 교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앞으로 한 번의 수술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 후에는 몽골로 돌아가도 될 것 같습니다. 나란 치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한국과 교수님께 빚을 졌어요. 김 교수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런 말씀 마세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투야를 치료할 수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기쁩니다. 그때 나란 치맥의 휴대폰이 울렸다. 몽골에서 바트바야르의 영상통화였다. 김 교수는 자리를 비켜주었고 나란 치맥은 남편과 대화를 시작했다. 투야가 많이 좋아졌어. 나란 치맥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곧 마지막 수술을 받고 그 후에는 몽골로 돌아갈 수 있대. 화면 속 바트바야르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정말 다행이구나. 투야는 지금 어디 있니? 치료받고 있어. 금방 끝나면 통화할 수 있을 거야. 통화를 마친 후 나란 치맥은 병원 내 재활센터로 향했다. 오늘은 투야가 새로운 치료를 시작하는 날이었다. 물리치료와 함께 미술치료도 병행하기로 했다. 화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재활센터에 도착했을 때 나란 치맥은 뜻밖의 광경을 보았다. 투야가 여러 명의 한국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들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다른 환자들의 자녀들이었다. 투야는 언어가 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통해 그들과 소통하고 있었다. 엄마, 내가 그림 그렸어요. 투야가 나란 치맥을 발견하고 반갑게 외쳤다. 그녀의 손에는 밝은 색상으로 가득한 종이가 들려 있었다. 나란 치맥은 딸에게 다가가 그림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3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가운데는 작은 소녀, 양옆으로는 어른 둘이 있었다. 하늘에는 커다란 별이 빛나고 있었다. 이게 뭐니, 투야? 나란 치맥이 물었다. 우리 가족이에요. 아빠, 엄마, 그리고 저. 투야가 대답했다. 그리고 저기 별은 제 별이에요. 엄마가 말해준 거요. 나란 치맥은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투야의 그림 속에는 화상이나 흉터가 보이지 않았다. 오직 행복한 가족만이 있었다. 그것은 투야의 내면에 있는 희망과 긍정의 증거였다. 미술치료사는 투야의 그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투야는 자신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은 그녀의 정신적 회복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날 저녁, 투야는 병원 놀이방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나란치맥은 그런 딸의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2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다. 몽골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호소하던 투야가 이제는 웃음을 되찾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고 있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나란치맥은 문득 자신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깨달았다. 한국의 의료진, 화상재단,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준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병원 채플로 향했다. 종교가 달랐지만 그곳은 조용히 명상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채플에 들어서자 고요함이 그녀를 감쌌다. 나란치맥은 한동안 묵상하며 모든 것에 감사했다. 채플에서 나오는 길에 그녀는 투야의 주치인 김 교수와 마주쳤다. 내일 투야의 최종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번 수술이 성공하면 한 달 정도 더 재활치료를 받은 후 몽골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나란치맥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 삶을 주셨어요. 김 교수는 미소 지었다. 투야가 해낸 거예요. 그 아이의 의지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투야는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다. 나란치맥은 딸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압박 마스크 아래로도 투야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투야의 용기를 증명하는 훈장 같았다. 나란치맥은 조용히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으로 별들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투야의 별이 분명히 그곳에 있다고 믿었다. 그 별처럼 투야의 미래도 밝게 빛날 것이라고.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나란치맥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희망이 아닌 약속이라고 느꼈다. 투야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수술이 있던 날, 서울에는 여름비가 내렸다. 병원 창문에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투야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조용히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제 수술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 익숙해져 있었다. 2번의 성공적인 수술 경험이 그녀에게 자신감을 주었다. 오늘 비가 와서 다행이에요, 엄마. 투야가 말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나란치맥이 물었다. 비가 오면 하늘이 우리를 씻겨주는 거래요. 간호사 언니가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 수술이니까 비가 와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나란치맥은 딸의 성숙한 말투에 놀랐다. 투야는 이제 거의 3살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사고방식은 나이보다 훨씬 어른스러웠다. 아마도 그동안의 고통과 투쟁이 그녀를 빠르게 성장시킨 것 같았다. 맞아, 투야. 오늘 비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야. 나란치맥이 대답했다. 김 교수는 이날 투야의 얼굴과 목 부위에 마지막 피부 이식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첫 2번의 수술이 성공적이었고 이번 수술은 남은 흉터를 개선하고 기능적 회복을 완성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투야는 갑자기 침대에서 내려와 창가로 걸어갔다. 그녀는 비에 젖은 서울 거리를 잠시 바라보다가 나란치맥을 향해 돌아섰다. 엄마, 아빠한테 말해주세요. 곧 만날 수 있다고요. 나란치맥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래, 아빠에게 꼭 전할게. 아빠도 너무 보고 싶어하고 있어. 간호사가 들어와 투야를 데리러 왔을 때 투야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향했다. 나란치맥은 그런 딸의 용기에 또 한 번 감동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나란치맥은 병원 채플에서 기도했다. 이제 그녀에게 이 공간은 익숙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녀는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딸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 채플에서 나오는 길에 그녀는 몽골 중소기업청에서 파견된 바트툽 씨를 만났다. 그는 투야의 사연을 한국에 전달한 핵심 인물 중 하나였고 서울 출장 중에 병원을 방문한 것이었다. 나란치맥 씨, 잘 지내셨나요? 투야는 어떤가요? 바트툽이 반갑게 인사했다. 바트툽 씨, 이렇게 만나다니 반갑습니다. 투야는 지금 마지막 수술 중이에요.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모두 당신 덕분이죠. 그들은 병원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바트툽은 몽골에서 투야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졌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회복을 기원하고 있으며
심지어 작은 기부금도 모여 투야가 몽골로 돌아온 후에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정말인가요? 나란 치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네. 투야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끓는 우유를 이겨낸 소녀라는 별명도 생겼답니다. 나란 치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자신들이 고국에서 잊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바트투브는 또한 바트바야르가 울란바토르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그는 이제 건설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었고 가족이 살 작은 아파트도 구했다고 했다. 바트바야르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가족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항상 투야와 당신 이야기를 하며 웃어요. 대화 도중 김 교수가 카페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좋은 소식입니다. 수술이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나란 치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정말요? 투야는 괜찮나요? 네. 투야는 회복실에서 잘 회복 중입니다. 이번 수술로 얼굴과 목의 흉터를 상당히 개선했어요. 물론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투야의 회복력은 정말 놀라워요. 김 교수는 수술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투야의 얼굴에 이식한 피부가 잘 생착되었고 특히 눈과 입 주변의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달 정도의 재활 치료뿐이었다. 한 달 후에는 몽골로 돌아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6개월 후에 한 번 더 체크업을 위해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나란 치맥은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한국어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여러 번 반복했다. 회복실에서 투야를 만났을 때 나란 치맥은 딸의 상태에 놀랐다. 투야는 마취에서 막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엄마, 꿈을 꿨어요. 투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꿈이었니? 아빠랑 같이 있었어요. 우리 셋이 새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별이 보였어요. 내 별이요. 나란 치맥은 딸의 이마에 키스했다. 곧 그 꿈이 현실이 될 거야, 투야. 수술 후 며칠이 지나고 투야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다. 그녀는 이제 모든 재활치료에 열심히 참여했고 특수 압박옷도 잘 착용했다. 투야의 회복 의지는 모든 의료진을 감동시켰다. 병원에서의 마지막 한 달은 매우 바빴다. 투야는 매일 재활치료를 받았고 피부과 의사들은 그녀의 화상 흉터 관리법을 나란 치맥에게 자세히 교육했다. 압박옷 착용법, 흉터 마사지 방법, 특수 로션 사용법 등 몽골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해야 할 관리법을 꼼꼼히 배웠다. 투야도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비록 3살 아이였지만 그녀는 매일 압박옷을 착용해야 한다는 것과 흉터를 긁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때로는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협조적이었다. 투야는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재활치료사가 감탄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치료에 협조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병원에서의 일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투야는 점점 더 많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어린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어느 날 병원 놀이방에서 투야는 최근에 화상을 입고 입원한 5살 한국 소년을 만났다. 소년은 자신의 팔에 생긴 화상 흉터 때문에 울고 있었다. 투야는 그에게 다가가 자신의 압박옷을 보여주었다. 나도 화상 있어요. 투야가 서툰 한국어로 말했다.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용감해요. 통역사가 없었지만 투야의 진심 어린 제스처가 소년을 위로했다. 그들은 곧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소년의 울음은 멈췄다. 그런 투야의 모습을 지켜본 소아과 의사는 나란 치맥에게 말했다. 투야는 타고난 치유자예요. 그녀의 용기가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투야의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과 팔에는 여전히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첫 번째 수술 전과 비교하면 놀라운 개선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야가 정신적으로도 크게 성장했다는 점이었다. 몽골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검진 날, 김 교수는 투야의 상태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내렸다. 투야의 회복은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하면 놀라운 변화죠. 그가 말했다.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압박옷은 최소 1년간 계속 착용해야 하고 정기적인 체크업도 중요합니다. 나란 치맥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우리 가족에게 새 삶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 교수는 미소 지었다. 투야가 이뤄낸 겁니다. 저희는 그저 도움을 준 것뿐이에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병원 의료진들은 투야를 위한 작은 송별회를 열었다. 그동안 투야를 치료했던 모든 의사와 간호사, 치료사들이 모여 그녀의 회복을 축하했다.
그들은 투야에게 특별히 제작된 포토북을 선물했다. 그 안에는 투야가 병원에서 보낸 시간들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투야는 선물을 받고 기뻐했다. 그녀는 병원 직원들에게 배운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것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송별회가 끝난 후 나란 치맥과 투야는 마지막으로 병원 옥상 정원을 찾았다. 비가 그친 후의 맑은 하늘 아래 그들은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다. 엄마, 우리 집에 가요? 투야가 물었다. 그래, 내일이면 아빠를 만날 수 있어. 한국 선생님들도 보고 싶을 거예요. 나란 치맥은 딸의 말에 놀랐다. 그래, 그럴 거야.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맞아요. 그때는 제가 의사가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나란 치맥은 딸의 뜻밖의 말에 놀랐다. 의사? 너는 의사가 되고 싶니? 투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아픈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요. 나란 치맥은 딸을 품에 안았다. 투야의 경험이 그녀의 미래에 대한 꿈으로 이어진 것이 감동적이었다. 내가 원한다면 꼭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넌 충분히 강하고 용감하니까.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병원 직원의 배웅을 받으며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출국장에 들어가기 전 나란 치맥은 마지막으로 깊이 절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우리는 평생 한국과 여러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투야는 창가에 앉아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병원에서 받은 작은 인형을 꼭 안고 있었다. 엄마, 하늘이 예뻐요. 투야가 말했다. 그래, 정말 아름답구나. 내 별도 저기 있을까요? 나란 치맥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너의 별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비행기가 몽골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 투야는 잠이 들었다. 나란 치맥은 딸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며 그들의 여정이 단순한 치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느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투야의 흉터는 그녀가 이겨낸 고통의 증거이자 앞으로의 삶에 대한 용기의 상징이 될 것이다. 몽골 하늘이 시야에 들어올 무렵 나란 치맥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기도를 드렸다. 그것은 감사의 기도이자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의 기도였다. 그리고 그녀는 투야의 별이 그들의 앞길을 밝게 비춰줄 것이라고 믿었다.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을 때 투야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비행기 창문으로 몽골의 광활한 대지를 보았을 때부터 들뜬 목소리로 계속 아빠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제 곧 2개월 만에 아빠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빠가 우리를 알아볼까요? 투야가 다시 물었다. 나란 치맥은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물론이지. 아빠는 우리를 언제나 알아볼 수 있어. 공항 출구를 나서자마자 그들은 바트바야르를 발견했다. 그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투야를 본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바트바야르는 달려와 딸을 두 팔로 들어 올렸다. 투야, 내 딸. 그는 감격에 겨워 소리쳤다. 투야는 아빠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웃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바트바야르는 딸을 꼭 안은 채 나란 치맥에게도 다가갔다. 그들은 세 가족이 하나가 되어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들 사이를 흐르고 있었다. 드디어 집에 왔구나. 바트바야르가 마침내 말했다. 그들은 바트바야르가 마련한 새 집으로 향했다. 울란바토르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아파트는 5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해 있었고 작지만 깨끗하고 따뜻했다.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투야가 들어서자마자 물었다. 그래, 이제 여기서 살 거야. 바트바야르가 대답했다. 내가 좋아하길 바랐어. 투야는 곧바로 집 안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거실, 작은 침실 2개, 주방이 있는 단출한 구조였다. 하지만 투야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다. 특히 그녀의 침실에는 작은 침대와 창가에 놓인 작은 책상이 있었다. 이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이야. 바트바야르가 설명했다. 너는 이제 곧 유치원에 다니게 될 거고 그 후에는 학교에 갈 거니까. 투야는 책상 앞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에서는 울란바토르의 일부와 멀리 산맥이 보였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엄마, 저기서 별이 보일까요? 나란 치맥은 미소 지었다. 그럼 밤이 되면 별이 보일 거야. 내 별도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날 저녁 바트바야르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몽골 전통 요리인 허르어갱고기 찜과 보르츠 만두를 만들었다. 그는 요리에 서툴렀지만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한국에서는 어땠니? 식사 중에 바트바야르가 물었다. 투야는 눈을 빛내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병원의 친절한 의사들, 맛있는 한국 음식,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놀았던 이야기까지.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 고통보다는 긍정적인 기억들이 가득했다. 아빠, 저 의사 선생님처럼 될 거예요. 투야가 갑자기 선언했다. 아픈 아이들 도와주는 의사요. 바트바야르는 놀란 표정으로 나란치맥을 바라보았다. 나란치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에서 마지막 날, 투야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내가 원한다면 꼭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바트바야르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울게. 그날 밤, 투야는 자신의 새 침대에 누웠다. 나란치맥은 딸이 잠들기 전 몽골 전통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투야는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엄마, 창문 열어주세요. 별 보고 싶어요. 나란치맥은 창문을 조금 열었다. 울란바토르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서울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별들이 보였다. 저기 봐, 투야. 내 별이 보이니? 투야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보여요. 더 밝아졌어요. 나란치맥은 미소 지었다. 그래, 집에 왔으니까 더 밝게 빛나나 보구나. 투야가 잠든 후 나란치맥과 바트바야르는 거실에 앉아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지난 몇 개월간의 경험을 나누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투야의 아빠옷은 적어도 1년은 계속 착용해야 해요. 나란치맥이 설명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한국을 방문해야 해요. 체크업을 위해서요. 바트바야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할게. 이제 정규직이 되었으니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될 거야. 한국에서 도움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란치맥이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투야를 잘 키우는 게 가장 좋은 보답이 될 거야. 바트바야르가 말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투야는 일찍 일어나 창가에 앉았다. 그녀는 아빠옷을 착용한 채 울란바토르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란치맥이 방에 들어왔을 때 투야는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뭘 그리고 있니? 나란치맥이 물었다. 한국 선생님들이요. 투야가 대답했다. 그림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고 그 중앙에는 작은 소녀가 있었다. 모두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림 정말 예쁘구나. 나란치맥이 칭찬했다. 다 그리면 한국에 보낼 거예요. 감사하다고요. 나란치맥은 감동을 느꼈다. 투야의 마음 씀씀이가 이렇게 따뜻하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몽골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투야는 지역 병원을 방문했다. 김 교수가 추천한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 의사는 한국에서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몽골의 유능한 피부과 의사였다. 투야의 회복 상태가 놀랍네요. 의사가 검진을 마친 후 말했다. 한국에서 정말 훌륭한 치료를 받았군요. 이제 우리가 잘 관리해서 흉터가 최소화되도록 도울게요. 바트바야르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딸의 건강을 부탁드립니다. 의사는 투야에게 친절하게 미소 지었다.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들었어. 정말 훌륭한 꿈이구나. 투야는 수줍게 웃었다. 네,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병원을 나서는 길에 그들은 뜻밖의 인물을 만났다. 바로 몽골 방송국 PD였다. 그는 투야의 이야기를 듣고 특별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투야의 이야기에 감동받고 있어요. PD가 설명했다. 투야의 용기와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인류에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바트바야르와 나란치맥은 망설였다. 하지만 투야의 이야기가 다른 화상 환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결국 동의했다. 다큐멘터리는 한 달 후에 방영되었고 몽골 전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투야의 용기에 감동받았고 몽골과 한국 간의 따뜻한 교류 이야기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다른 화상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투야에게 여러 방면에서 제안이 들어왔다. 몽골의 유명 어린이병원에서는 투야를 위한 장학금을 마련했다. 그녀가 의사가 되기 위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나란치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투야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 바트바야르가 대답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용기에 보답하고 싶어 하는 거지. 한국에서의 체크업을 위해 6개월 후 다시 서울을 방문했을 때 투야는 이미 많이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했고 자신감도 더욱 커져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과 팔의 흉터는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어 있었다. 김 교수는 투야의 상태에 매우 만족했다. 정말 놀라운 회복이에요. 아빠고 착용과 관리를 잘하고 있군요. 투야는 김 교수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선물했다. 의사를 그린 그림이었고
그 아래에는 몽골어와 한국어로 고맙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쓰여 있었다.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투야. 김 교수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이걸 내 진료실에 걸어두마. 서울에서의 짧은 체류 동안 투야와 가족은 병원 직원들과 재회의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투야의 회복과 성장을 축하하며 함께 식사했다. 투야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다른 환자들에게 들려주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그녀가 현재 입원 중인 어린 화상 환자에게 말했다. 선생님들이 잘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곧 나아질 거예요. 몽골로 돌아온 후 투야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이 그녀의 흉터를 보고 놀라거나 질문을 하기도 했지만 투야는 용감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곧 아이들은 투야의 용기에 감동받았고 그녀는 학급에서 인기 있는 아이가 되었다. 선생님, 저는 커서 의사가 될 거예요. 투야가 유치원 교사에게 말했다. 아픈 아이들을 치료해주는 의사요. 교사는 미소 지었다. 투야는 꼭 훌륭한 의사가 될 것 같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투야의 상처는 점점 옅어졌다. 그녀가 5살이 되었을 때 아빠 옷을 벗을 수 있게 되었다. 여전히 흉터는 남아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그녀의 삶의 일부였고 오히려 그녀의 특별한 이야기를 증명하는 표식이 되었다. 투야가 7살이 되던 해 어느 봄날 가족은 울란바토르 외곽으로 소풍을 갔다. 그들은 푸른 초원에 자리를 잡고 도시락을 펼쳤다. 투야는 들꽃을 모으며 뛰어다녔다. 엄마, 아빠, 이리 와보세요. 갑자기 투야가 언덕 위에서 소리쳤다. 바트바야르와 나란치맥은 딸에게 다가갔다. 투야는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곳에는 작은 하얀 꽃이 피어 있었다. 이 꽃 이름이 뭐예요? 투야가 물었다. 그건 에델바이스야. 바트바야르가 대답했다. 아주 특별한 꽃이지. 높은 산에서만 피어나고 아주 추운 날씨도 견딜 수 있어. 강인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지. 투야는 꽃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저랑 닮았네요. 나란치맥과 바트바야르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딸은 정말 특별했다. 끓는 우유에 빠져 생사의 기로에 섰던 작은 소녀는 이제 자신의 상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강인한 아이로 성장해 있었다. 저녁이 되어 하늘에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언덕 위에 앉아 있었다. 투야는 아빠의 무릎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빠, 내 별이 보여요? 투야가 물었다. 바트바야르는 밤하늘을 가리켰다. 저기 가장 밝게 빛나는 저 별이 내 별이야. 정말요?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그 별은 다른 별들보다 더 강하게 빛나고 있잖아. 마치 너처럼. 투야는 행복하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몽골의 넓은 초원을 가로질러 퍼져나갔다. 그 소리는 희망의 메아리였고 새로운 시작의 증표였다. 나란치맥은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투야의 여정은 단순한 화상치료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와 회복, 그리고 희망에 관한 이야기였다. 투야가 끓는 우유에 빠져 위기를 맞았던 그 순간에서부터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는 지금까지 그녀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고 있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투야와 그녀의 가족은 평화롭게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이제 두려움 없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다. 투야의 별처럼 그들의 삶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엄마, 아빠, 저 행복해요. 투야가 문득 말했다. 나란치맥과 바트바야르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 말이 바로 그들이 듣고 싶었던 가장 소중한 말이었다. 그렇게 투야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별이 되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전하는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빛나는 별이. 끓는 냄비에 빠져 심한 화상을 입은 몽골 소녀 투야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의료진들과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작은 소녀의 놀라운 용기와 회복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투야의 이야기는 단순한 치료의 기록이 아닌 국경을 넘어선 인류애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의 흉터는 고통의 상징이 아닌 용기와 극복의 증표로 변화했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는 투야와 같은 아이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별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